검찰이 하나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10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이 2012년에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남용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해 받아들이고 구본준 LG상사 부회장을 4달 1일자로 새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신한은행의 일본 현지 법인인 일본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효과를 맞이하면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1827선에 마무리가 된 걸로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0.8%로 확인이 현재 되고 있고요. 주체별로 살펴보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세를 유지했고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4천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쪽 상황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 3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라고 발끝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코스피 지수 연고점을 다시 돌파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포인트 오르면서 182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주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182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갔지만 장중에는 1812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장중에 182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썼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아직까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2,600억 원 정도 사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투신권의 매물은 오늘까지 이어졌지만 다른 주체들이 사면서 1,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개인 쪽에서 4,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2.6포인트 오르면서 48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또한 이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483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박스권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483포인트와 480선 중간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한 483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5일선은 지지했습니다. 수급상을 살펴봅니다. 외국인 쪽에서 69억 원 정도 매수세가 확대됐습니다. 반면에 장중에 강하게 매수했었던 개인 쪽에서는 매도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7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도 28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만90전 내리면서 1,160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팽배했는데요. 1,165원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등락을 반복해 나가다가 오늘장 그 낙폭은 크지 않은 가운데 1,160전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오르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포스코와 현대차는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4%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나흘째 하락 움직임 보이다가 강보 1%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한 마감했고요. LG전자 오늘 4.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CEO 교체 소식에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보합에 마감했고요. 장중에 시총 1위 올랐었던 서울반도체는 3% 올랐지만 시총 2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올랐는데요. 오늘 1.2%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동서와 다음이 1% 올랐습니다. 태온과 네오이즈게임즈 내렸고요. SK컨트는 오늘까지 상승 움직임 유지하면서 0.2%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IT 업종이 주목받았습니다. 기관이 매수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6%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 장중에 약세 보이다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5% 급등했습니다. 대형 IT주뿐만 아니라 LED주들도 올랐습니다. 기관이 매수였고요. 그리고 3분기 업황 회복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종목들 체크합니다.
LG이노텍이 7.9% 올랐습니다. 한솔 LCD와 일진 디스플레이 8%대로 올랐고요. 루멘스가 6% 가까이 급등하면서 LED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오늘 장도 소폭 올랐습니다. 어제 장부터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이 2.6% 올랐습니다. 대한제당이 2.9% 역시 올랐고요. 그리고 오뚜기와 빙그레가 1%대로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음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네, 반면에 한화그룹주들은 오늘까지 하락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대한생명과 한화손해보험만 보험주들만이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채 마감했고요. 한화증권, 한화케미칼 역시 1%대에서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오늘장까지 약세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강화 지역에서 구지역이 발생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 받았는데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5% 올랐습니다. 중학백신 역시 5%대로 올랐고요. RNL바이오가 2.6% 오르면서 백신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국내 증시 추석 연휴로 휴장하고요.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명절로 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될 FOMC에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기분 좋으시라고 발끝을 살짝 들었다. 김보람 아나운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연고점을 또 다시 썼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는 것 같고 역시 IT주가 올라야지 좀 증시에 힘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1800선 안착과 추가 상승의 가장 큰 과제는 IT 섹터의 부진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요. 어느 시점에서 주가의 상승에 기여하느냐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IT주가 상당폭 올라주면서 일단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반등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은 6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금액은 한 2.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800 되면서 이제 환매로 인한 수급 부담이 있었지만은 이를 좀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극복해 줌으로써 일단 지수는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를 보게 되면은 2,64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운수 장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동차 쪽의 매수가 오히려 1,000억 넘게 들어와서 최근 위안화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 운수 장비 업종이 조정받을 거라는 시각과는 다르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이고요. 기관의 특징은 오늘 1,56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전기전자 업종을 무려 3,800억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업종은 좀 차익 실현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 기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LG전자의 CEO 교체와 그로 인해서 향후 LG전자 그룹의 향후 향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부 하이닉스 인수까지 결쳐지면서 이제 IT 쪽에 대한 매기 이전으로 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공이 이제 가격 메리트와 10월이나 11월 정도 업황이 저점을 이룰 거라는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기관 순매수 확대가 IT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역시 10월 중에나 11월 중에든 위안화 평가 절상 기대에 따라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인데요. 현재 1,160원까지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자전기업종 오늘 하이닉스,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오르니까 또 지수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종목들 현재 매수를 할 수 있는 권역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쪽 IT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을 같이 갖고 있는데 하나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충분히 코스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역사적 최저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IT 사이클을 극심한 IT 침체 정도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수 권역에 있다는 데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IT의 기본적인 주가의 속성이 한 세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는데요. 하나는 IT의 주요 제품의 공급과 수급이라는 재고 순환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IT가 이익 사이클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크가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그 매크로 지표와도 연관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현재로 봐서는 가격 메리트와 밸류에이션의 충족 외에는 아직 그 실적이라든가 재고 순환이라든가 측면에서 바닥을 아직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IT가 일단 LG전자의 뭐 CEO 교체라든가 이후 LG 정부 행보에 따른 IT 구조조정에 일부 영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IT는 추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시장을 선도해가는 영향력은 아마 뭐 추석 이후가 되면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되면 실적 발표 시즌인데 아무래도 IT 쪽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변동성 때문에 하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IT에 순매수하는 방향이 설정될 때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올 해외 변수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이제 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24일이 이제 추석 주간에 이틀 거래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한 거하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FOMC 회의가 열려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제 전국 정부에서 금융 정책의 스탠스를 변경할 거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요.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성이 과거에 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슈와 이벤트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FOMC하고 중국의 금융정책 스탠스가 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상에서 보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 보완책을 아마 제시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 금융 스탠스는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전격적인 스탠스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10월 이후에 그 물가 압력은 좀 낮아지더라도 오히려 외부 압력이나 전체적인 시장 스탠스 봐서는 이제 위안화 평가 전환성 문제가 더 수면 위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는 오히려 그 달러 약세와 위안화 평가 절상의 보완 관계를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 그 부정적이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이후의 변동성은 과거에는 혹시나 아래쪽에 대한 변동성이 클 걸 우려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위쪽에 대한 변동성 쪽을 보고 있고요. 따라서 추석 전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일단은 가져가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끼울까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베이시스는 조금 그 수준이 약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뭐 향후에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일단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그 크게 나누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측면이고요. 물론 이제 순매수 규모에 대한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차피 뭐 1800에서 2000 사이에 대략 한 20조 원이 몰려 있기 때문에 환매는 지수가 상승할 심하다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를 보완하는 것 중에 일부가 외국인 매수라면은 또 하나의 축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프로그램 매수는 그 시장 베이스 따라서 결정되지만 현재 증시 흐름으로 봐서는 베이시스가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될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과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 9월 만기 이후에 12월 만기까지 한 3개월 동안은 연말에 그 배당에 대한 기대 등이 있고 또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서 뭐 크게 뒤처지지 않거나 내년도가 전 세계 경기의 정상화가 기대되는 그런 가장 이벤트적인 경기 측면의 뉴스가 있다고 본다면은 프로그램 매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환매 대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이렇게 좀 대변해 본다면 역시 그 대형주 위주 쪽으로는 좀 수급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매에 대한 부분은 역시 그 시장에 압박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지수의 상승 탄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한화 본사에 대해 10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20개에서 30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기업체를 압수수색할 때 길어야 서너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온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라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찾은 자료를 토대로 한화증권의 참여형 계좌 5개와 연결 계좌를 추적해 전체 비자금 규모와 흐름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계좌에 등장하는 한화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대거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이 2012년에 사상첨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한 해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가 17% 성장해 6조 5,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이 3조 7천억 원으로 56.4%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PC방이 1조 9,300억 원, 비디오 게임 5,300억 원, 모바일 게임 2,610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게임 수출은 13.6% 증가한 12억 4,08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은 내년 9조 800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2012년에는 10조 8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LG전자 남용 부회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남용 부회장의 사의를 표명해 받아들이고 구본준 LG상사 부회장을 4달 1일자로 새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남 부회장이 최근의 실적 부진에 대해 CEO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경영과 성과주의라는 LG의 인사 원칙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구 부회장은 구본무그룹 회장의 친동생으로 LG전자와 LG화학, LG반도체,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임원과 CEO를 두루 거쳤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신한은행의 일본 현지 법인인 일본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일본 금융청이 일본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의 이번 검사는 2,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일본 금융청의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전했지만 일본 측이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라흥찬 신한금융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 달 국정감사 이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오늘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 계좌를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산망 준비 등의 작업을 마치면 우리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이란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이달부터 월간 정기 간행물 신한스몰캡 레이더를 발간합니다. 신한스몰캡 레이더는 이슈 분석과 기업 탐방 노트, 신규 상장주 소개, 프리코스닥, 한 뉴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노무라 금융투자가 총 540억 1280만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18개 종목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주식 워런트 증권은 삼성전자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워런트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부증권이 오늘 613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20종을 상장합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주식 워런트 증권은 포스코와 한국전력, SK에너지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19종목과 풋 1종목입니다. 네, 우리 증시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향후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자세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와는 좀 다르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1.2%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문제는 엔화죠. 엔화 가치 때문에 하루 걸러서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 엔이 한 달 내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1.2%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악재가 나왔는데 금융 규제안이 나왔죠. 이에 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는 0.1% 오르면서 2604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